39년 만에 기회가 결국 날아갔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우원식 의장이 상정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역풍 물타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헌하자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자기들 입으로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자, 부마 항쟁 정신 계승하자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한 번씩 국민투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듭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번만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안 되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 여야 따질 거 없는 거, 이거 한번 해서 개헌하자. 지금 개헌해야 되잖아요. 언제적 오십니까? 87년 개헌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39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그 개헌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하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 때 다 빠져나가가지고 투표 불성립했던 것을 또 이번에도 써먹어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개헌하자는 게 계엄을 할 때 그 전에는 국회에 통고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표결하면 이렇게 뭐 해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승인을 받도록 하자.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 지금 계엄하면 누가 합니까? 현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현 정권이 자기 발목을 잡는 개헌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또 피해요? 무슨 심사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어젯밤에는 뉴스를 보다가 나 정말 저런 자들하고 이 같이 숨쉬고 살기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세월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동의하고, 아니 그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 요 몇 가지 안 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쭉 몇 달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국민들도 그 정도면 오케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러고 연임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아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변명과 이유들을 대가면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툭하면 5.18 정신을 폄훼하다가 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그거를 무한 반복해온 집단 아닙니까? 이제 곧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려요. 얼마 안 있으면. 광주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 쓸데없는 결임은 100번 쓰는 것보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 제가 오늘 좋은 날이라 웬만하면 좀 성적 안 내고 가자는데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김종원 원장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왜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오히려 투표 안 하면 선거 영향 미치는 오히려 거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번에 5.18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내란과 계엄을 못하게 더 엄격하게 만들겠다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극복하는 이미지를 국민의힘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찬성해주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나빴던 이미지를 약간이나마 희석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김남국 후보님이 너무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자기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결론적으로 선거 때 이걸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국회 승인권, 개헌 해제권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30일 동안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 머리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윤석열 이 새끼. 내란 일으킨 새끼.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계속 밀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하나, 부마항쟁 5.18 문제 같은 경우 윤호개인 핵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한쪽에서는 내란 문제와 개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밀 수밖에 없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장 마지막 날 가서 투표할 때 내란 세력 응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내란 우두머리가 인정한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담겠다고 했는데 그걸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솔직하게 인정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하자. 선거 때 이거 하면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자기 선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지려고 발등을 계속 찍고 있구나라고 저기 생각해서 아니 그걸 저들이 인정하고 뭐 저기 안 하면은 내란 이렇게 새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립시켜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계엄을 또 내란을 벌일 그런 심산인 거냐 이런 비판까지 하시고 있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올바른 개헌의 5대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실제 국회 저기 예결위장이었네요. 예결위장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끼월 파기를 엄청 해요. 6.25 전쟁, 건국,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졸속 개헌이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막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졸속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졸속 개헌이라는 주장이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 앞두고 하지 말자 이건데 뭐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한테는 윤 어게인 세력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에 지더라도 최소한의 패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인정한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이 생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장동혁 체제는 이후에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난 친한계 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탄핵됐을 때처럼 그 정도 역할을 해줘야 그 당이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를 재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할 때도 투표 불성립을 참여시켰다가 국민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나중에 몇 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은 들어와서 할 것처럼 하더니 그나마도 아예 단체로 당론으로 반대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도대체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국민투표법상 통과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 달 되는 시점에 그 직전 수요일 날인가가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되는 날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6.3 지방선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통과가 돼야만 그나마 국민들께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고 투표에 붙여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내일 모레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2차로 또 본회의에 올린다는 겁니다. 개헌안 포함해서 민생법안 50가지를.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지금 뭐라고 나오냐. 필리버스터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해? 우리가 물어보니까 장동혁이나 김재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장기 집권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니 누가 지금 뭐 그거 바꾸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들어봅시다.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독재 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적인 술수입니다. 이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정말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니 김종원 장님 지금 무슨 뭐 권력구조 개편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어차피 저것도. 요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나하고 김종원 원장님하고 걸리버 김종원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얼굴 너무 크게 나온다고. 아니 방송 전에도 얼굴 공격하시더니 방송 아니 중에도 얼굴. 지금 봐주는 거예요. 진짜. 예. 이제 사이즈 됐네. 이거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 TV에.
말씀하시죠. 아니, 방송 여기 예능 프로 아니잖아요. 아니 금요일은 예능이야. 아, 제가 뭔 얘기하다 지금 아까 어차피 본인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현행헌법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연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106명인가 그렇죠. 추경호가 그만뒀으니까 자기들이 반대하면 이 개헌안 통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 막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지들이 막으면 되는 내용 갖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도 안 들어갔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야겠다. 잘 됐다. 이번 소재가. 그리고 영남에는 좀 먹히는 측면이 있어요. 뭐라도 나와야 됐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기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수가 결집하고 싶었는데 결집할 소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나오니까 잘 걸렸다 생각을 하면서 보수 결집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탕도 한두 개밖에 없는데 미리 빨아먹으면 나중에 중요할 때 단물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미리 빨아먹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자기들이 옛날에 모셨던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니까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보수를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6월 아마 3일 저녁 관계가 되겠죠. 자기 좀 발등을 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유정 의원님 이번 5.18 때 국힘당 과연 참석하는가 보자 그러셨는데 이 자들은 틈만 나면 뭐 5.18 정신 계승하겠다, 헌법 전문에 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두 놈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그러고 김기현이도 그러고 대표만 되면 가가지고 다 그랬어요. 윤석열 공약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들어도 돼요. 아, 그 5.18을 갖다가 5.18 정신을 갖다가 우리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됩니다. 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아, 우리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넣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안 봐서 좋았는데. 장동혁도 했다니까요. 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넣겠습니다. 뭐 그랬나 봅니다. 한동훈도 저희가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넣자고 말했었거든요. 그랬나 봅니다. 저는 다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참. 준비됐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봅시다. 그래놓고 이 모양.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에 김종국 원장님이 명언을 했어요. 오늘 뭐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까? 정말 아유, 한영숙님 글 소개해드리고 넘어갑시다.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저런 당은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5.18 묘지 찾아가서 절하고 닦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하다가 이젠 천불나서 못 봐주겠습니다. 6.3 지방선거로 반드시 엄한 심판해야지요. 예, 아이고 정말 저기를 떠나서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이제는 같은 한 나라 아래서 숨쉬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만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조간을 쭉 한번 보는데 또 이 언론의 아주 나쁜 습성이 이런 문제가 터지면 꼭 양비론을 해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게 뭐 조선일보는 뭐 예상을 했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원래 개헌 의지는 크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소개를 한다라든지. 무슨 개소리야! 진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크지 않았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치라는 것을 민주당이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도 그럴 명분이 있다라는 식의 대다수 일간지들의 이런 포장이 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비판의 지점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게도 협치가 필요했는데 하지 않아서 야당이 저런 것이다. 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대선을 치를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이미 공약사항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권력구조와 맞물려서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로드맵까지 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서 국회의장님을 만날 때마다 지난해부터 다 이런 이야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국회의장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계속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팩트를 다뤄야 될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속이고 기만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현행 헌법 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갖다가 개헌을 통해서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 임무예요. 아니 어떻게 임무를 방기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아니야? 토론을 안 했어? 무슨 토론을 해요? 이게 토론할 내용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헌법에 큰 구멍이 있다고 하면 막아야 되는 거고 그걸 막자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데 하필이면 이번에 지방선거라고 하는 전국 선거가 있으니까 이때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반대하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내란 옹호 세력이다. 내란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 세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저런 말을 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합니다. 어제 투표가 불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지만 투표함 열어보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오늘 민주당에서 재표결을 한댔는데 국회의장이 개헌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어제 오늘 지나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뭐 예상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늘 예상을 했죠. 그리고 이게 개헌이라는 게 워낙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예상은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워낙 우원식 의장께서도 많이 피력하시고 공도 많이 들여서 혹시 개헌 테이블 열리지 않을까. 이때 아니면은 또 언제 그럼 할 수 있을까. 국힘은 뭐 뒤에 다시 특위 열어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대여투쟁 뭐 전선 이거를 좀 이렇게 그 가져가 나가면서 지금 이게 개헌 테이블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로 의존성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안 되면은 지방선거 끝나고도 안 될 이유가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들면 그때마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장면 생각하면 그러면 언제 다시 국힘이 원내 정당으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걱정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략위 측에서는 이제 원내에 없는 정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긴 한데 뭐 유령 같기도 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거예요. 선거 후에 개헌 특위 만들자. 여기에 이제 권력구조 포함해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개헌 얘기하자라는 얘기고 지금 졸속형 선거형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이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번에 바꾸자고 하는 게 4개거든요. 뭐냐? 우선 그 헌법 그 제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꾸자는 거야. 그게 반대할 명분이 뭐죠, 도대체가? 모르죠, 저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그런 계엄을 못하게끔 함부로 못하게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못하게끔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만들자는 거예요. 계엄권 통제를 강화하는 거니까 그거를 왜 반대하는 거죠? 정말로 계엄 세력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개발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명시해 놓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 시대에.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다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지금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되게 중점 사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에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윤석열의 공약이기도 해요. 네, 그거가 4개인데 그걸 도대체 반대하는 명분이 뭐예요? 오로지 민주당이 하니까 싫다, 민주당의 공헌으로 뭔가 넘기기 싫다, 그다음에 투표율 높이는 거 싫다, 이거 아닙니까? 와, 진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저는 요새 어이없어요. 방송에 나오는 국민의힘 패널들이 진짜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서 개헌 반대 논리를 6.25 때 끌어오더라고. 뭐라 어디서 끌어오냐면 6.25 때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막 납북되고 이랬다. 국회의원들 못 모인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전시 상태인데 아직 개헌 못한다?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 전시 같은 중요한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못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랍네요, 진짜 신박하다. 힘들다 국민의힘 패널 하기도 이런 생각을.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면 이 5.18 정신 헌법에 넣을 거냐라는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째 지금 농성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5.18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호개인이 이걸 싫어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윤호개인까지 탈탈 털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정치적 형편인 거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야 이거 해주면 좋은 얘기인데 명분도 있고 좋은 얘기인데 이게 다 민주당만 광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공으로 간다. 공으로 간다. 이 이제 판단이 있는 거고, 그 비상계엄이 옹색하잖아요. 자기네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얘기는 6.25 때까지 가야 된다. 6.2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겨우 그 방송에서 분량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방송 분량 때문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뭐 영영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의회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여기 이제 정치적 셈법이 있다. 투표율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언론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묻게 되면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 거야. 부마 항쟁 정신 들어가니까 그러면 적어도 부울경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아니 봤는데요. 오히려 잠깐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 실망한 분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다가 그래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투표장에 나오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더 좋잖아요. 자기네들에게 더 유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찍어줄 테니까. 근데 왜 투표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너무 제가 봐도 축소지향적 정치를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축소지향적. 그러니까 이 개헌 테이블에 올라와갖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다가 건국과 6.25 전쟁 이런 거 넣자, 새마을운동도 넣자. 맞아, 새마을운동 얘기하죠. 이러면서 지금 다 보이콧하고 있는 건데, 이 테이블에서 그런 것도 다 그럼 일단 한번 테이블 한번 열고 논의하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거부하는 거는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 연임 얘기를 막 꺼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고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행 헌법상에서도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음모론적인 시각도 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시기 바란다. 자꾸 이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심판감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고, 사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헌법 개정하자는데 안 나와. 좀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건 확실해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처리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회의 자체 열리는 것도 민주당이 열었다 이러면서 이제 본회의에 지금 민생 법안들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필리버스터를 한답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법안도 보니까 주로 이제 재경이라든가 뭐 과방위 복지 이렇게 진짜 민생 법안 많거든요. 뭐 과거사 법안이나 법사위 법안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본인들도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국회 보이콧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쟁하는 야당, 싸우는 야당, 이재명과 싸우는 야당 이런 거 아닙니까? 잘하네. 약간 느낌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하면 딱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약간 빨간색이 있어요. 진짜. 얼굴도 약간 발가대대하고.
아니 평상시에 사고방식도 조금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도 있죠 솔직히. 몰라요. 아니 노코멘트 할게요. 빨간색 같다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나랑 같이 좀 잡아줘봐봐. 이 옷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민생법안 살다 처음 들어보네. 뭐 말 그대로 이제 정치를 하고 뭐 선거철 되면 늘 서민을 위한다. 중산층을 위한다, 국민들 삶을 위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도 지금 이걸 필리버스터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좀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는 이 부분은 더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더 전략적으로 전략위 부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여의도가 정치가 전혀 안 들어간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리냐. 이런 거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 이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국민의힘이 이걸 안 하는 이유야.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입법 속도나 이런 거에 우리가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막을 거예요. 우리 근데 힘이 없어서 못 막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논리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 여의도에서 아예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심판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략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방송 저만 이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께서 듣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정 대표님 듣고 계셔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 같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저희 뉴스다이브 초창기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안 나오네요. 서로에 어떻게 들어가요? 나와주실 거죠? 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개헌 이슈는 이렇게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는 적어도 못 묻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언론에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또 오늘 다시 또 필버 전국이 되는데 이거부터 필버를 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 다른 민생 법안들은 다 올스톱이 또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오늘 다 처리가 못한 저희가 어제 110건 남짓을 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한 1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 후임 의장이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참 깝깝합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님 계실 때 잠깐만 죄송해요. 오늘은 국민의힘 그러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3개 플러스 해서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 이것까지 하자. 조경태 의원이 본인에게 맡겨주면 개헌특위를 맡겨주면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개헌을 하는데 우리는 개헌을 너무 못하게 완전 거의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되어서 헌법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87년 87 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몇십 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부터 일단 한번 하자.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야지만이 다른 게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는 안 하자,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은 불법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 지역에서 본다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번에 단호하게 한번 심판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후보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특히나 이란 미국의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고유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그때 저 진교훈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